제가 능동감시자예요? 아니면 자가격리자입니까? 예, 이분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국회에서도 아무튼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국회, 그것도 본회의장까지 와서 활동을 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유 의원 본인은 괜찮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가격리자로 알려져 있던 국회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유이동 의원인데요. 지역구가 평택을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폐쇄 조치가 내려진 평택 성모병원 상황실을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처럼 지난 5일에는 당 원내대책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전에 방문 내렸던 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능동감시 대상자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근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가격리하라고. 제가 자가격리자입니까? 능동감시자입니까, 장관님? 아마 뭐 보건소에서 좀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했다가 그것도 좀 생소하게 들리긴 합니다. 그러다 당신은 자가격리 대상자요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가 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두 개가 뭐가 다른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을 했는데 의심 증상을 보인다라면은 병원 같은 시설에 격리를 하고요. 이걸 시설 격리라고 하고요. 예. 밀접하게 접촉은 했지만 증상이 없으면은 집에 격리를 하는 겁니다. 자가 격리고요. 그러면서 접촉은 했지만 밀접하지는 않았고 또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능동감시를 한다는 건데요. 예. 자, 모두 14일 동안 하루 2번씩 보건소에서 확인 전화를 받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예. 하지만 능동감시의 경우에는 마스크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은 다른 어떤 격리 조치와 다르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 능동감시일 때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외출을 해야 된다면 그 아까 유 의원 같은 경우에 저렇게 본회의 그냥 나와도 되는 건가요? 마스크 안 하고? 예,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뭐 능동관리 대상이라고 하면은 저 기준에 따라서는 일단 본회의에 나오는 것, 의정활동하는 것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지 되겠죠. 뭐 저 의원 질의석에 서 있으면 의원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치긴 해도 의원들도 좀 불안했겠네요 오늘. 사실 또 바로 앞에 이제 속기사들도 있고 또 문영표 장관 본인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은 있긴 한데요. 사실 유 의원 이 자가격리 대상자일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본회의장이 순간 술렁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유 의원 본인이요, 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 능동감시자로 확인이 됐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해명을 했고요. 또 그러자 이제 대부분 매체에서도 이런 해프닝으로 끝났다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복지부의 이야기는 좀 달랐는데 들어보시죠. 같은 건데요. 자가격리는 의미가 본인이 이제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 동안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 열이 난다든지 증상을 물어봅니다. 전화가 있었나? 그게 능동감시예요. 자가격리동안 보건소에서 증상이 발생하는지 보는 걸 능동감시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예.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데요. 이분은 왜 음성 변조를 했습니까? 또 이 부분 저희가 이제 또 계속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원했습니까 본인이?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대답이 좀 궁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라고 하길래 왜 이 음성 변조를 하나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확실한 그 관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능동감시라는 분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근데 유 의원은 그러면 뭡니까?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얘기입니까? 확인 결과 유 의원은 이제 하루 2번 분명히 이제 보건소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요.
복지부 이야기대로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대로라면은 자가격리자가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역시 또 관계자로 처리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정의는 다르지만 둘 다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능동 감시만 받을 수 있어요? 자가격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아, 능동 감시만 받는 경우는 없고요. 예. 예.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온 아까 그 긴급 현안 질의 그 내용만 보자면 예. 저는 자가격리 대상이냐 능동감시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 관계자라면 당신은 자가격리 대상자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예. 근데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그 말끝이 좀 흐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도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기준과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어쩌면은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따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보면은 메르스 의심 환자를 분류할 때 시설격리와 자가격리 이렇게 두 개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14일 동안 하루 2번 보건소로부터 확인 전화 받는 것을 능동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마 이것과 헛갈린 것이 아닐까 지자체에서라는 게 이제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반면에 서울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분명히 중앙정부가 능동감시 대상을 따로 집계를 해서 카테고리로 집계를 해서 내려보낸다라면서 또 이렇게 지금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두 개념을 완전히 분류를 해서 설명한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서울시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예. 오히려 복지부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인데, 아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참 그거는 오래 전부터 그런 능동감시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서울시에서도 아무튼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 기준대로라면 유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예. 그건 맞는 거죠. 예. 그러면 하여간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그러면 다음 내일부터는 이분은 못 나오나요? 일단 뭐 자가격리자로 확인이 되고 또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잘 알려진 대로 벌금 3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또 그리고 이를 또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현재 컨트롤 타워, 이 본회의장에서 현재 컨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앞에 있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이 넓은 본회의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예. 정말 잘못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 자가격리 대상자였다면 확실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정신논리적은 분명히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회의장은요 텅텅 비어서요. 여기 참석한 의원들이 1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예. 사실 유 의원은 뭐 복지부에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한 거고요.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다고도 했는데요. 어쨌든 메르스 첫 환자가 나온 지 20일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방역 당국의 모습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기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